그렇게 평이하지만은 조금 더 평이할수록 어떤 서로 간의 그 모금 답안을 조금 차별화를 좀 둘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. 3교시 문제는요. 그래서 이제 1번의 가로등이나 또는 보완등 광원의 종류와 또는 배광 곡선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세요. 이제 그렇게 3번에 1번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KS A 지금 3703 KSC 3703이 우리가 그 터널 조명이죠. 그 다음에 이제 A의 3701이 이제 도로고요. 그 다음에 A의 3011이 일반 우리 조도 기준이고요.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 108회 때 그다음에 이전까지는 계속 터널 조명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돼 오다가 이번에 이제 도로 조명에 대해서 그 KS의 3701에 관련된 도로 조명하고 이제 가로등하고 보완등에 관련된 광원과 뭐 배광 특성 곡선의 설명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한 분 중에서 첫 번째는 일반 우리 KS A3011은 우리가 조도 기준이 럭스잖아요. 그래서 뭐 조도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터널하고 도로는 터널 조명, 도로 조명은 조도의 어떤 기준보다는 휘도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많이 합니다. 이제 휘도요. 그래서 휘도라는 그 조도 자체는 어떤 작은 면에 도달하는 광속의 양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휘도는 어떤 광원의 단위 면적당의 광원의 밝기.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이라는 게 광속은 작은 면을 표현을 하지만은 광원은 이 휘도는 광원에서 그 광속이 나오는 광원 자체에 대한 단위 면적당 밝기.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면은 눈부심입니다. 눈부심. 그래서 터널 조명과 도로 조명은 우리가 단위를 휘도로 표현하는 게 눈부심에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. 눈부심까지 고려를 해야 돼. 그래서 지금 모범 답안을 보시면은 그 조도 기준이 있어요.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교통량이 적은 지역. 그래서 조도가 맨낙스 이제 수평면 조도하고 수직면 조도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그 표는 우리가 운전자에 대한 조도 기준이 아니고 그 표는 보행자에 대한 조도 기준입니다. 지금 그 모범 나와 있는 표는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조금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KSA 3701을 보시면은 운전자에 대한 조도 기준해서 도로 등급이 있습니다. 도로 등급이. 도로 등급이 예를 들어서 M1, M2, M3, M4, M5까지. 그래서 도로 명에서 M1을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M2를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M3를 일반도로 그 다음에 M4를 시가지 상가도로 그 다음에 A4를 일반 주택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평균 노면 휘도 이제 고속도로는 평균 노면 휘도를 2 칸델라 단위는 칸델라 퍼 제곱미터입니다. 2 칸델라 퍼 제곱미터
그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는 1.5, 그다음에 일반 도로는 1, 시가지 상가 도로는 0.75, 그다음에 일반 주택 도로는 0.5.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평균 노면 휘도하고 그다음에 종합 균제도, 그다음에 차선 측 균제도, 차선 측입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임계치 증분이라고, 임계치 증분. 이게 이제 최대 허용치라고 그럽니다. 허용치. 그래서 이제 종합 균제도는 여기서 0.4, 이 네 가지가 다 0.4로 동일하고, 이 다섯 가지가. 그다음에 차선측 균제도는 0.7, 0.7, 0.5. 그다음에는 이제 4등급 도로는 없고 5등급 도로도 없고요. 임계치 증분은 이게 15%?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. 10%, 10%, 10%, 15%, 15%. 이제 임계치 증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10%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.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실제 이 평균 그 도로 면에 노면 휘도를 가지고 조도를 계산을 하는데,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국토해양부 도로 설계 기준을 보면은, 자, 휘도를 가지고 조도를 환산하는 계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도 환산 계수.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가 있고, 그 다음에 콘크리트,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터널 도로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도로. 그래서 이게 우리가 18, 우리가 15, 15, 10.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은, 여기 단위는 럭스 퍼 칸델라 퍼 제곱미터입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시죠. 이제 일반, 예를 들어 일반 주택도로의 조도를 우리가 이제 휘도를 예를 들어 0.5 칸델라 퍼 제곱미터로 우리가 설계를 하면, 조도는 몇 넋으로 설계하면,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도로도 저 도로 고속도로 아니면 일반 도로 저 차도는 조도를 몇 넋으로 합니까? 뭐 20넋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까? 30넋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. 우리의 많이 그 조도 럭스 단위로 많이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. 일반 사무실 조도를 뭐 500넋으로 설계를 하느냐, 뭐 이런 식으로요. 이제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. 과연 0.5 칸델라 퍼 제곱미터 휘도면은 조도는 과연 그러면 몇 넋 정도 되냐? 우리가 그 좀 친근감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조도 단위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 주택도로에, 자, 콘크리트다. 그러면 일반 도로의 콘크리트에 조도는 하면은 10에다가 여기 칸델라 퍼 제곱미터를 나누면 되겠죠. 예? 여기 나누기 0.5. 그러면 얼마입니까? 20넋이잖아요. 20넋. 그죠? 예. 그러니까 0.5 칸델라 퍼 제곱미터 평균 노면 휘도를 0.5 칸델라 퍼 제곱미터로 설계를 하느냐, 또는 합니다. 또는 20넋 조도로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표를 조금 더 기준을, 우리가 도로 조명 설계 기준하는데 광원을 선택을 해서 어떤 배관 곡선에 의해서 설계를 이제 조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그 모범 답안에 있는 조도 기준은 우리가 보행자에 대한 조도 기준입니다. 근데 실제 운전자에 대한 조도 기준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한다. 이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, 마지막 두 번째는 지금 광원 종류를 쭉, 종류하고 특성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놨는데, 거기에 메탈 할라이드 등, 그 다음에 나트륨, 그 다음에 뭐 무전극 램프, LED 광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, 이 출제하신 분의 의도가 지금 그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들은 저 일반적인 내용들로
답안 내용이 좀 구성이 돼 있어요. 예?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 부분에다가 우리 가로등과 보안등에 실제 설계되고 있는 광원들이 우리가 그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11조를 보시면은 여기에 가로등 또는 보안등 또는 터널등, 이건 터널등은 터널 도로도 포함이 된 거예요. 터널등에 LED 광원 의무 적용 비율이 있습니다. 이제 이게. 네?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론에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광원과 배원 곡선을 쭉 답안을 언급을 해놨는데 지금 모든 답안의 어떤 결론적인 언급이 조금 부족한데요. 그런 부분 결론 부분에다가 우리가 과거에 기존에는 메탈 할라이드 등 이런 도심에 메탈 할라이드 등을 주로 광원을 많이 적용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가로등과 보안등, 터널 등은 자 2013년도, 그다음에 2015년, 그다음에 2017년, 17년요. 17년에 13년까지는 우리가 30%를 적용하게끔 의무적으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가로등, 보안등은, 그다음에 2015년에 60%, 그러니까 2017년에는 100%입니다. 이제 에너지 고효율 기자재 사용 의무화 기준을 이렇게 정해놓고 정부에서요. 그래서 이제 이 3교시 1번 문제에 쭉 광원의 종류와 배관 곡선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답안대로 해놓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종류 중에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LED 광원이 2017년 이후에는 100%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, 뭐 이런 언급도 좀 표현을 해주면은 채점하는데 좀 가점이 되지 않겠느냐, 그 말씀 드린 겁니다.